아이가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데 꼭 고양이를 제가 떠나보내야 되나요? 이 천식 때문에 호흡곤란이 왔다고 하면 슬프지만 개나 고양이의 회피를 결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이가 자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버린다면 그대로 아이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신규 원장입니다. 최근의 조사에서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인구가 28% 정도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요즘은 개, 고양이와 함께 사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이 진료를 볼 때 정말 많이 물어들 보세요. 개, 고양이랑 어릴 때부터 같이 있으면 알러지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강아지를 길러도 되나요? 아이가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데 꼭 고양이를 제가 떠나보내야 되나요? 제가 이번 영상에 쫙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 고양이 있는 집에서 아이를 기르는 방법 바로 가시죠. 먼저 아이가 있는 집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면 안 될까요? 사실 이 질문은 반려동물을 더 일찍부터 많이 길렀던 서양에서 이미 옛날부터 연구를 많이 해서 답이 나와 있어요. 정답은 어릴 때 길러도 된다입니다. 신기하게도 여러 서양의 연구 결과가 공통되게 나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개나 고양이를 기른 아이랑 한 번도 개, 고양이를 길러본 적이 없는 아이 두 환자군이 비슷하게 개, 고양이 알러지가 생기는 걸로 발견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개나 고양이 알러지가 생기는 데에 어릴 적부터 동물을 기르는지 안 기르는지 여부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한 번도 동물을 기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지나가는 개를 만나거나 개를 기르는 집 친구 옷에 묻은 털 때문에 알레르기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개 알레르기는 개를 길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개 알레르기가 생길 아이는 따로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보통은 개를 기르고 안 기르고 보다는 알레르기에 가족력이 있는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개 알레르기가 생길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부모님들 중에서 개, 고양이를 기르시는데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면 무조건 아이에게 동물을 막 못 만지게 하고 격리시키고 막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릴 때 많이 개, 고양이를 만진다고 해서 동물 알레르기가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 고양이를 기른다고 해서 알러지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운이 나쁘게 개, 고양이를 기르다가 두드러기나 천식, 비염, 아토피 등등 알레르기 증상이 생겨버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대부분 동물 알레르기는 증상이 만 3세 이후쯤에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생아 때 갓 태어난 아이들에서 돌 때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만으로 3세 넘어가면서 슬슬 두드러기나 아토피, 천식 같은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알러지의 원인이 기르는 동물 때문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3살이 넘어서 검사를 해봤는데 알레르기 검사에서 개 알레르기가 확진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아이가 개 알러지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집은 어릴 때부터 개를 계속 길렀는데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요?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원래 개나 고양이 알러지가 그렇게 조금 나이 들어서 증상이 발현된다는 점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가 개,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만으로 3세 전까지는 거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3세 이전에 동물을 기르시는 거는 편하게 기르시고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알레르기 증상이 심해진다 싶으면 알레르기 검사를 한번 해보고 개나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개나 고양이 알레르기가 진단이 되면 치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피하기, 그 다음에는 환경 관리하기입니다. 사실 가장 확실한 동물 알레르기의 치료 방법은 요 회피하기인데 회피하기가 꼭 필요한 아이들이 따로 있습니다. 개, 고양이 알레르기는 유독 아토피, 비염, 천식, 두드러기 중에서 요 천식과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은 유독 천식이 잘 발현되는데요. 동물 알레르기를 진단받은 아이가 이 천식 때문에 호흡곤란이 왔다고 하면 슬프지만 개나 고양이의 회피를 결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이가 낮 시간에 호흡곤란이 오면 차라리 응급실이라도 갈 수가 있는데 아이가 자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버린다면 그대로 아이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천식 발작 말고도 아나필락시스라고 온몸이 막 두드러기가 나면서 부어버리고 아이가 토를 하거나 저혈압으로 쓰러지고 호흡곤란 같은 것이 한 번이라도 좀 있었다고 하면 강아지를 회피하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이 회피는 아이와 동물의 방을 따로 쓰는 개념의 회피가 아니라 아예 같은 건물 안에 있지 않게 하는 회피를 말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집 밖에 마당에다가 계집을 지어놓고 생활하는 회피 방법을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아파트에서 기르기 때문에 방을 따로 쓰는 회피 방법은 크게 효과가 없어요. 회피를 결심하셨으면 개나 고양이를 다른 집으로 보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회피를 하실 때 가족 집에 강아지를 보내놓고 지속적으로 아이와 개를 만나게 하는 집들도 많아요. 물론 집에서 개를 직접 기르는 것보다야 낫지만 이것 또한 회피를 적절하게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잘 판단해 주셔서 말씀드린 천식발작이나 아나필락시스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아이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꼭 이 동물들을 회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심하지 않은 동물 알레르기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한 번씩 피부 발진이나 비염만 약하게 올라오는 동물 알레르기 환자들도 꼭 개나 고양이를 이렇게 떠나보내야 될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 고양이와 같이 지내면서 환경 관리를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개, 고양이 알레르기 환자들이 개, 고양이와 같이 살아가는 방법, 환경관리법을 꼭 알아두세요. 먼저 첫 번째는 자주 목욕시키기입니다. 개의 경우는 일주일에 2번 이상 목욕을 시켜야 되고 고양이는 동물 특성상 목욕하기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주 2회 목욕이 거의 불가능하여 주 1회 이상 목욕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 아이가 잠자는 곳에 반려동물을 같이 재우면 안 됩니다. 또한 아이가 잠을 자는 침실에는 평소 낮에도 동물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좋습니다. 자다가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헤파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와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기청정기에는 헤파 필터가 하나 있는 것보다 2개가 있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 진공청소기도 꼭 헤파 필터가 장착된 것을 사용해 주세요. 헤파 필터를 통해서 동물의 털이나 피부 상피세포들이 떠다니는 것을 걸러줄 수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로 공기에 떠다니는 털과 상피세포들을, 진공청소기로 바닥에 있는 털과 상피세포들을 줄여둔다고 하면 알러지의 악화 빈도수가 의미 있게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은 헤파 필터는 소모품이라서 꼭 설명서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새 헤파 필터로 갈아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년에서 2년이 지나버린 헤파 필터는 동물의 털과 상피세포들을 제대로 걸러줄 수가 없어서 사용을 하나마나 비슷한 상태가 돼버려요. 네 번째로 중요한 환경관리입니다. 반려동물의 털과 상피세포가 사이사이에 끼어서 남아있을 수 있는 러그나 카페트 등은 치우는 것이 좋고요. 이불이나 베개 등 아이가 쓰는 침구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세탁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불과 베개, 소파 같은 것들은 진먼지 진드기 환자용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 개나 고양이 알레르기 환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패브릭 소파보다 가죽 소파가 훨씬 더 낫고 알레르만 같은 알러지 특수 소재 침구류가 더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습제를 자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보습제는 피부의 보호막 역할을 해주어서 알러지 항원으로부터 노출을 좀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요약해드리면 개나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들은 회피하기, 환경관리하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환경관리는 동물 목욕을 자주 시키기, 아이 침실에 동물 못 들어오게 하기, 헤파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와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기, 알러지 특수 제품 침구류와 가구를 사용하기, 보습제 자주 바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외래에서 많이 받는 질문들 몇 가지만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가 개 알러지가 있는데 개를 기르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만나도 알러지가 올라오나요? 입니다. 네, 알러지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를 기르는 친구가 외출복을 입고 개를 한번 안아주고 집을 나와서 우리 아이를 만난다면 털이 이 옷에 묻어 있어서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개를 기르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만날 때는 부탁을 좀 해서 빨래한 새 옷을 입고 개를 만지지 않은 채로 나와줄 수 있냐고 여쭤봐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를 기르는 가족들이 동의가 된다면 우리 집에 놀러 올 때 집에 있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아이와 노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가 개를 기르는 사람들을 만난 후에는 집에 와서 바로 씻고 옷을 갈아입는 것이 좋습니다. 두
두 번째로는 개나 고양이를 여러 마리를 기르는데 조금 숫자만 줄이는 것은 도움이 되나요? 입니다. 연구 결과 고양이는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알레르기에 도움이 크게 됩니다. 다만 강아지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고양이 알레르기 환자가 고양이를 처음에 3마리 기르고 있다가 1마리로 줄이게 되면 알레르기가 호전이 잘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개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가 개 3마리를 기르는데 알러지를 좀 줄여보려고 1마리만 기르더라도 알러지 반응은 비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개나 고양이를 떠나보내는 방법 말고는 아이에게 알레르기를 아예 없애줄 방법은 없나요? 입니다. 사실 개는 회피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고양이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면역치료라고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주사를 맞으면 고양이 알러지의 반응이 낮아지는 효과적인 면역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진먼지 진드기 면역치료처럼 먹는 약으로 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개발이 되질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매달 바늘을 꽂아야 된다는 단점이 좀 있어서 충분히 고려를 해보시고 병원을 방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제가 최종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알레르기가 생기지는 않으니 편하게 키워도 된다. 동물 알레르기가 진단된 아이가 천식 발작이나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했다면 그땐 동물을 완전히 회피하는 것이 좋다. 그 외에 동물 알레르기 환자들은 환경관리, 면역치료 등의 방법으로 관리를 한다입니다. 생각보다 개를 기르는데 아이가 개 알러지로 진단이 되면 보호자분들이 정말 속상해하시고 막 우시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속상한 마음은 마찬가지이지만 회피가 필요한 아이들은 적절하게 회피를 해주시고 환경관리가 필요한 아이들은 열심히 환경관리를 해주시면서 아이를 같이 길러주시면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저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안녕!